너와 나의 그놈의 영어 문제. 영어를 못하다가 잘했습니다. 어떻게? 해외 취업,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한국 밖에서의 삶, 구직 기회를 모색할 때 심적으로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언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영어 능통자만 입사한다는 착각, 시리즈를 연재하기로 결심한 연유도 여기에 놓여 있고요. 영어 전문가야, 명문대 나왔어. 고득점 자격증 있어? 대부분 선의로 다가와 주시는 걸 알지만 혹시라도 영어 관련 아티클을 냈을 때 네가 뭔데? 라며 그 누구도 열람하지 않으실까 살짝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놈의 쓸데없는 자기검열. 하지만 2달에 걸쳐 외국계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세일즈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영어 인터뷰 노하우 매뉴얼을 완성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자격 조건 영어 가능자 때문에 좌절하는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리는 건 나다. 왜? 다 겪었기 때문에. 포스타잇즈 채널에 와주시는 독자님들 연령이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즈음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 밖에서 기회를 찾아보고 싶은데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영희님, 선아님, 미영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렸죠. 제가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외노자가 된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영어? 깡통 영어만 잘했어요. 문서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걸 말로 하려니 잘 안 됐어요. You guys don't use English in reality, right? 영어 스피킹에 자신이 없어 늘 소곤거리듯 말하고 미팅에서는 당최 스픽업을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싱가포리언 동료가 물어봤어요. 한국인들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는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지 모르겠다며 스몰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의 말대로 실생활에서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이죠. 한 선배로부터 받은 조언은 이랬습니다. 내 나이에 외국 나오면 듣는 순간 영어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런 마법은 안 일어날 거야. 무조건 영어 문장을 외워. 그리고 미팅 때 한마디라도 해. 선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외국인 동료들, 상사들, 친구들이 한 말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브레이크룸에서 커피 채탈 때 써먹었고요. 외국인 상사와 1대1 미팅 때는 공짜 영어 과외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 어휘가 들어간 문장도 스스럼 없이 내뱉어 보았습니다. 동료들은 10대 혹은 20대 초반 유학생 때 겪은 영어 더듬이 시절을 웬 30 넘은 친구가 와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니 흥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들 선했고 잘 도와주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 영어로 대화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업무에 있어선 그랬습니다. 다국적 동료들과 협업하는 환경이며 영어는 본인의 모국어가 아니죠. 잉글리시 네이티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쓰는 영어는 Simplified English. 즉 간소화된 영어입니다. 영어 스피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해외 취업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분이라면 이 다국적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일본인 동료는 싱가포르에 산지 오래됐었어요. 영어를 잘했고요. 어느 날 그녀에게 Exaggerating. 과장하다 라는 어휘를 써서 스몰톡을 하는데 exaggerating, what does it mean? 이라고 되묻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그 동료조차 죽을 때까지 모르는 어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막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Exaggerating. 이라는 어휘 대신에 Talk big. 을 쓰죠. 우리는 Talk big.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몰라도 딱 들으면 뉘앙스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바로 간소화된 영어입니다. Yes. 큰 소리로 영어를 스픽업하게 된 즈음은 오히려 귀국하고 나서입니다. 외국계 기업 면접을 연달아 보면서 영어로 스픽업하는데 좀 더 자신감이 붙고 유연해졌습니다. 적어도 버터 발음 유학파들 사이에서 제 영어 실력이 너무 초라하게 들리면 어쩌지? 걱정에서 해방되었어요. 초라하게 들리면 어쩌지? 치명적인 문법 실수를 하면 어쩌지? 이 어쩌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큰 소리로 스픽업이 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영어를 제법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좋았어. 누구나 자신만의 영어 임계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6개월간의 구직 여정에서 닥치는 대로 영어 면접을 보면서 저만의 작은 임계점을 넘었고요. 화상으로 접속한 면접관이 제 영어 실력을 초장부터 파악하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는 듯 손톱 정리하던 일도 있었어요. 이러한 허공의 발차기 모멘트들이 겹겹이 쌓이고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영어 인터뷰에서도 결국 나오는 질문이 나오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후보에게 듣고자 하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간결한 즉 간소화된 영어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어휘. 딱 그 면접에 쓰이는 어휘를 몰라 영어 답변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면 됩니다. Yes. 글 써주신 것 보면서 레줌에 제출하고 왜 이렇게 영어 인터뷰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지?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영어 인터뷰 후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외국 기업에 지원한 건 난데 막상 면접 일정이 잡히니까 부담감에 분명 이런저런 후기를 찾아보고 계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웃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였어요. 30대 초반까지는 단기 여행을 제외하고 해외로 나가본 적 없던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며 영어로 업무를 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직 과정에서 숱하게 또 사리고 있는 영어 면접을 거치며 이건 또 다른 얘기구나 실감하게 됐죠. 여러분도 비스름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생전 첫 영어 인터뷰 일정을 받아놓고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하지만 실전은 항상 막연한 두려움보다 잘 풀립니다. 자기 PR이라면 얼굴부터 빨개지는 내연인인 저도 무수히 많이 해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 자갈밭을 먼저 굴러본 선배의 노하우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어 능통자라고 하면 현란한 버터 발음을 구사하는 최소 유학파를 떠올리지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능통자는 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Yes. 이 룰은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무수히 많은 면접을 봐보며 자연스럽게 깨달았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대답을 쉬운 영어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에요. 맞은편의 리크루터는 하루에도 여러 후보를 상대하느라 이미 지쳐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Stop saying you know actually. 답변을 준비할 때 고등학생 수준의 최대한 심플한 영어 표현을 써야 실전에서도 편해요. 내가 직장에서 한 일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그 경험을 인터뷰에서 먹히는 몇 가지 영어 표현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면접관을 정시 퇴근시켜주면 끝! 순수 토종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면접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준비된 스크립트는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